자, 894번처럼 선생님처럼 합격자, 불합격자의 사람 수와 평균 점수를 표로 보면 조금 더 정확히 보일 것 같아요. 10명이라고 했고 총 30명이라 했으니까 불합격자는 20명이 되고요. 네. 얘네들이 각각의 평균 점수를 모른다고 했으니 합격자 평균 점수와 불합격자 평균 점수를 X점, Y점이라고 놓을 거고요. 손 잡지 마. 왜 손을 잡고 있어? 아니야. 제가 친구는 즐기고 있어. 가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그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문장 나와 있어요? 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는 그럼 뭐는 하고 봐야 됩니까? X는 그 다음 불합격한 점수의 평균 점수의 몇 배보다? 2배보다 33점이 낮아요. 하고 33점이에요. 글쎄요.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은 불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는 하고 나왔네요. 그 다음 여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새로운 문장이 나와 있어요. 전체 평균 점수. 그 전체 평균 점수보다 9점이 낮아요 라고 나왔는데 그럼 너만 표현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클리어네. 그쵸? 네. 그럼 전체 평균 구하는 거 이 문제를 다시 그냥 쳐다보시고요. 경원아, 네. 이거 전체 평균 어떻게 구해요? 30분에 총점, 합격자의 총점이 얼마죠? 10X. 합격자의 총점은? 20원. 이걸 얼마로 나누면 돼요? 30. 3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게 전체 평균이죠. 맞네요. 이게 나요. 이해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공 하나씩 좀 띄고 시작하세요. 3분의 x 플러스 2y로. 그래야지 조금 더 심플하겠죠? 이렇게 두씩 연립하시면 답 나오겠고요. 마지막 문제에서 물어본 건 전체 평균 점수를 물어봤으니까 이 주황색을 답으로 쓰셔야 됩니다. 됐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시스템 2입니다. 895번 읽고 올라와요. 공원이랑 미술관이랑 돼요. 다예요? 이거 내려갈게요. 그러면 여기 써서 가지고 왜요? 아니 여기까지 하고 또 지우고 니도 풀 시간 동안 또 한 번 쓰고 이렇게 하고 오늘 테스트 안 보겠다고. 원래 보려고 준비해놨는데 안 본다고. 저번에 라이스. 보는 너무 낮았어요. 자, 책방 볼게요. 안 봤어요. 저 그래서 역전이에요. 읽었어요? 잠시만요. 네, 읽었어요. 자, 그럼 갑니다. 네. 공원에서 미술관까지 요금 800원. 미술관에서 쇼핑몰은 1000원. 공원에서 안 내리고 쇼핑몰까지 쭉 가면 1,400원이에요. 네. 그런데 공원에서 50명 탔고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쇼핑몰에서 45명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미술관에서 탄 사람과 내린 사람이 있겠잖아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표로 되어 있는 걸 그림으로 살짝 바꿔봤어요. 눈에 더 보이시게. 여기에 유령이 없는 한 버스에 탄 사람과 내린 사람의 수는 같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식 하나 세우겠습니다. 총 탄 사람은 몇 사람이 탄 거죠? 50 플러스 X명이 탔죠. 네. 총 내린 사람은 몇 명이 내린 거죠? Y 플러스 45. 네. 이렇게 내렸다가 이게 같다가. 네. 됐나요? 사람 수는 바뀌지 않으니까. 따라왔어요? 사람수 맡기지 않는다 적혀있어요. 유령이 없잖아요. 왜요? 전체가 다 내린 겁니다. 45명이 타요 있는 버스 사람. 기사가 기분 나빠서 한 명이 이렇게 타고 있진 않아요. 네. 그럼 남아있다고 표현을 했겠죠. 네. 버스 기사. 이제 금액으로 갈게요. 그러면 문제에서 총 금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69,800원. 오케이. 그럼 69,800원이 어떻게 나오는지 계산을 해봅시다. 자, 일단 이 50명에서 800원을 주고 탄 사람은 몇 명일까요? 50명. 50명이 탔어요. 이 안에 이제 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800원 주고 간 사람은 몇 명일까요? Y명. 그렇죠. 여기서 내린 사람이 800원 준 거죠. Y명. 아! 이해하셨어요? 이해나요. 네, 즉 800Y 이해나요. 되나요? 네. 그다음 1,000원만 주고 탄 사람. X명. 그렇죠. X명. 여기서 탄 이해나요. 사람이 1,000원을 줬겠죠. 미술관에서 쇼핑몰까지만 가니까요. 네. 이해했어요? 네, 1000X. 이거 장덕중 작년 시험지입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관건이 되는 건 뭡니까? 공원에서 쇼핑몰까지 1,400원 주고 간 사람이 몇 명인지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해했어요? 몇 명일까요? 5명. 아니, 85명. 아니에요. 저 알 것 같아요. 네. 찍어보겠습니다. 5명. 아니에요.
공원에서 타서 오케이? 쇼핑몰까지 계속 가는 사람, 안 내리고 계속 가는 사람, 안 내리고 계속 가는 사람, 안 내리고 계속 가는 사람. 50 마이너스 Y면. 그렇죠. 50 마이너스 Y면. Y명이 내렸잖아요. 맞아요? 중간에 몇 명이 내렸어요? 미술관에서 Y명이 내렸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다이렉트로 다간 사람은 50명을 탔는데 그 중에서 내린 사람인 Y명을 뺀 50-Y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간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이게 장덕중 맨 마지막 10번 문제 서술형이었어요. 연립방정식 시험에서. 어떻게 아세요? 장독 이상한 학생이었나요? 아니,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 학원 선생님, 이상한 학원 선생님이잖아요. 시험지 항상 분석하잖아요. 이상한 생. 그래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두 개 연립하시면 돼요.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애들이 제일 많이 틀렸었어요. 작년에. 저희 학원은 틀린 애들 없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실증을 내보겠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실증을 볼게요. 896번 읽고 올라와요. 실증을 내봅니다. 바둑알이다.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난 털때 그냥 그냥 바둑 바둑알이 별로해서 소문이 무슨 게. 나 바둑 잘해. 별로 하시는 탄 사람과 내린 사람은 동일할 거니까. 이렇게씩 세워도 돼. 50명에다가 X명 탔는데 Y명이 내렸으니까 결과는 45야 이렇게. 50 더하기 X 마이너스 Y는 40. 그렇게 세워도 상관은 없지만 나는 이렇게가 편하더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됐고, 자, 896번 해도 될까요? 네. 자, 바둑돌이 총 65개가 있어요. 근데 바둑돌을 이렇게 삼각형하고 사각형을 만들었대. 근데 마지막에 흰 바둑돌만 6개가 남았어. 그럼 내가 이 도형, 두 도형을 만드는데 쓴 바둑돌의 총 개수는 59개겠네요? 흰 바둑돌이 6개 남았으니까요.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식을 또 몇 개를 세우셔야 되니까. 3X. 자, 두 개를 세우겠습니다. 바둑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죠? 전부 다 직접 해봐요. 총 바둑돌 59개가 지금 사용됐다고요. 그럼 삼각형에 몇 개 사용했는지 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이 이 삼각형이 여기가 변들이 겹쳐있지 않고 여기 X개, 여기도 X개, 여기도 X개라고 생각했다면 그냥 3X에서 끝나겠죠. 네. 이렇게 쓸 때 몇 개가 겹치나요? 3개. 3개가 겹치죠? 3개. 모서리에 있는 이 3개는 한 번씩 더 세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3개를 빼야지 지금 삼각형의 개수가 나오네요. 아, 이게 나요. 있어요? 자, 그러면 너는 어떻게 세우면 되나요, 사각형을? 되게 자세가 굉장히 멋져 보이는 건우가 얘기할 겁니다. 오. 사각형 4y 마이너스 4. 플러스 하지. 뭐래? 마이너스 4. 아니, 지금 휘크 너무구나. 이게 나요. 그래서 그거 두 개를 뭐해서 마이너스 합하면 4죠. 총 52개가 나왔어요. 그냥 4Y가 참고로 얘네들 틀린 답으로 계속 얘기해 주는 게 취미예요. 취미 아니에요. 정답 맞잖아요. 그 다음 줄 볼게요. 식 첫 번째 하나 세웠고 그 다음 거는 맨 마지막 줄에 식이 되게 쉽게 있어요. 한 반에 놓여 있는 검은 바둑돌의 개수는 아니다. 흰 바둑돌의 개수는 검은 바둑돌의 개수의 몇 배보다? 2배보다 8개가 적어요. 이건 문장이 그대로 심플하네요. 됐어요? 네. 그래서 시연이가 선생님 목소리 듣기 싫대요. 그 다음 897번. 너무하네. 아빠? 내가 데려다 줄까? 장례식장? 아프지 마. 내가 장례식장 데려다 자, 줄까? 897번 읽고 오세요. 그래서 저 읽는 건 몰라요. 질문할 겁니다. 경원이가 대답할 거예요. 진짜 못 읽어요. 됐어요? 자, 문제를 수가 많네. 남자하고 여자가. 아, 이거 다음이요. 너무 쉽다. 오케이. 이거 76점만 키면 너무 자, 쉽다. 7판. 1차에서 이렇게 있는데 1차 합격자 남자하고 여자의 수를 몰라요. 그래서 이 수를 X하고 Y명이라고 잡았어요. 네. 근데 그 B가 1차의 B가 몇 대 몇이라고 나왔어요? 4대 5. 아, 그럼 이게 식 하나 나오네요. 경험이 불러요. 네? 딴짓 한번 X대 해볼까요? Y는 4대 5. 자, 여기서 구할 수 있는 사람 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2차 오디션에 총 합격자가 50명이라는 게 문제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합격자가 남자, 여자가 3대 7이래요. 15명과 35명. 35명이 되겠죠. 50명의 10분의 3과 10분의 7이니까요. 이해했어요? 네. 네. 아하,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제 불합격자의 비가 21대 23이래.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가 불합격자의 비가 21대 23이야 라고 놓고 비례식을 세울 겁니다. 오케이? 그럼 불합격한 남자는 몇 명일까요? 제가 식 다 세워놨잖아요, 지금. 불합격한 남자는 몇 명일까요? 저 문제 읽어요. 원래 몇 명이었어요? 1차 합격한 남자가. X명. X명. 2차에서 합격한 남자는 몇 명이야? 5명. 5명. 그럼 불합격한 사람 몇 사람이야? X가 15. 불합격한 그걸 사람. 빼요. X 마이너스 15? 문제를 다시 읽어요. X 마이너스 15야. 왜 X 플러스 15야? 문제를 읽어. 1차에서 합격한 사람 중에서 15명이 합격했으니까 네. 불합격한 사람은 15명을 빼줘야지. 마이너스. 아. 1차 합격해서 온 사람 중에서 2차 시험을 본 거야. 합격, 불합격 이렇게. 근데 합격이 15명이니까 불합격은 X-15명이지. 이해했어요? 네. 여기는 Y 마이너스 35. 네, 여자는 Y-35명이겠네요. 이것만 세울 줄 알면 여러분은 다 풀 수 있겠습니다. 알았어요? 맞다. 아, 내가 좀. 자, 이겼을 때, 졌을 때, 비겼을 때가 있네요. 근데 비교했을 때 저는 다 이겼어요. 네, 자, 그런데 미지수는 어차피 2개만 등장해야 되는데 총 가위바위보의 횟수가 20회라고 나왔어요. 선생님 그래서 연우가 이겼을 때를 X회, 졌을 때를 Y를 하라거나 우리가 반대가 화민이는 Y회와 X회겠죠. 그럼 얘네들의 비긴 횟수는 똑같습니다. 전체 20회에서 이기고 진 거의 합이 X 플러스 Y 되겠죠? 그걸 뺀 게 비긴 횟수겠죠. 네. 이건 같겠죠, 어차피? 네. 이해하셨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식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연우는 37계단 위로 올라가 있었대요. 그러면 연우는 4x-y에 비긴 계단 여기다 몇 배 해서 3배. 여기다 적을게요, 다시. 4x-y에 비긴면 2계단씩 올라간다고요. 2배에 20-x-y. 이게 분배해버릴게요, 귀찮으니까. 그럼 이게 연우가 올라간 계단의 개수. 자, 그 다음 지훈이가 얘기합니다. 하민이가 27계단 올라가 있었대요. 하민이 거 불러요? 할인 이거요? 네. 할인이요? 저거 그럼 빨리. 4 Y yx 뿔 4y 마이너스 뿔 2에 여기는 똑같죠, 여러분? 20-x y. 그렇게 해서 27계단이 납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게 연립하시면 되겠습니다. 899번 갈게요. 읽지 말고 그냥 바로 볼게요. 유산소, 근력, 우역sem은 1도 없는 거네요. 네. 근력. 시우이가 웃었어요. 미웃었어요. 맞아, 요약을. 근력 0. 자, 유산소 운동 0시간. 이건 계산할 수가 없네요. 우역sem의 유산소와 근력 시간을 계산할 수 없어요. 자, 하지만 선생님 합니다. 지난달에 선생님은 유산소 X시간 동안 0시간. 유산소 운동을 했고요. 근력은 Y시간 동안 했어요. 네. 합계는 안 나왔네요, 지난달에. 0이네. 그런데 증감이 18%가 증가했고요. 네, 이번 달에. 통신 운동. 근력은 22% 증가해서 총 20%의 증감이 나왔대요. 오케이? 네. 그리고 나서 이번 달은 지난달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둘 다 20%가 증가했을 때 그때 총 12시간이 나왔대요. 네. 네. 그러면 여러분이 일단 여기서 식 하나 세울 수 있겠네요. 그쵸? 네. X시간에 18% 증가면 몇 분의 몇이죠? 100분의 100분의, 아니, 18% 증가만 계산할 거야. 아, 118. 100분의 18x. 증감이 나와 있는데 굳이 여기로 갑니까? 안 갑니다. 네. 다음 22% 증가해야 돼. 22% 증가는 100분의 22. 100분의 22y. 그런데 여기에 합계가 안 나와 있네요. 하지만 우리는 x 플러스 y 시간이라는 걸 알죠.
그러면 그래. 오케이 100분의 20 증가할게요. x 플러스 y 하고 식 하나 증가함으로 세울 수 있네요. 됐어요? 네. 두 번째 식은 지난달 사용 시간보다 12시간이 증가했대요. 20% 증가해서요. 됐어요? 그럼 20% 여기에서 20% 증가한 이번 달은 얼마를 곱해야 되나요? 100분의 120을 곱해야죠. 누구에다가? 지난달의 합계에다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건 100분의 120을 곱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몇 시간 나온 거예요? 12시간 나왔네요. 이해하셨어요?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뭐 x 플러스 y 간단히 여기다 이제 이거 대입해서 풀면 훨씬 쉽겠네요. 네. 연립하십시오.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번 달 유산소 시간을 물어봤고요. 0. 연립하시면 x가 나올 거고요. 그거의 18%도 당연히 계산할 수 있겠죠. 그걸 더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100분의 118을 곱하시지 마세요. 아, 나 똑똑해. x 구했으니까 이번 달은 100분의 118x야. 뭐 x에다 118 곱하면 진짜 118 하겠죠. 108. x에다가 100분의 18을 곱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냥 x를 더하시는 게 편하지 않겠어요? 굳이 배웠다고 100분의 118을 곱하지는 마세요. 118인데 발음이 세게.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900. 900번 문제 먼저 읽어주실래요? 네. 문제를 쓰다 말았네요. 어느 상품에서 두 제품 A, B를 합하여 4,000. 2,400원에 들어왔다. 네. A 제품은 3%, B 제품은 2% 일급적 정가였는데 입을 붙이면 무조건 그래도 손에 나네. 그랬더니 끝까지 읽어. 그 팔리지 않아. 두 제품 모두 각각 정가에서 1%를 아니라 판매한다. 아유. 근데도 안 팔리네. 적자야. 그래서 모두 팔아서 두 제품 모두 달아서 75원에. 네, 이익을 얻었대요. 네, 지훈이 책은 이상한 책이라서 숫자를 잘 못, 난독증이 좀 있어요. 자, 이해해 주시고요. 실생가 모를 거 아니야, 너에 대해서. 자, 난독증이 심한 아이예요. 숫자를 못 읽어요. 난 잘해보고. 누구세요? 갑니다. 원가가 나와 있는데 원가를 항상 우리는 과거를 미지수로 잡으셔야겠죠. 그래서 원가를 X1과 Y1으로 잡았어요. 원가의 합이 4,200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식 하나는 세웠습니다. 네. 그러면 정가는 여기다가 30% 이익을 붙인대. 그러면 1.3x겠죠? 여기는 바로 넘어갈게요. 1.3x. 얘는 20% 이익을 붙인대요. 그럼 몇 y? 1.2y. 근데 최종적으로 판매하고 싶은 금액은 또 10% 할인할 거래요. 왜냐면 판매가 안 됐대. 10% 할인하면 여기다 0.9를 곱하면 되겠죠? 네.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0.9를 곱하면 얼마죠? 9, 3, 27. 다들 계산 뭐래요? 맞죠? 네. 네. 잠시만요. 할 수 있어요. 111.17이요. 네. 1.17. 감사합니다. 아, 이게 나요. 그 다음 여기다 0.9 곱하면 얼마죠? 1.08이요. 네. 1.08이요.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판매한 판매가입니다. 이게 10% 할인해서 90%로 판매한 거죠. 정가에 10% 할인했다고 했으니까 정가에다 0.9를 곱한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570원의 이익을 얻었대. 그러면 원래 금액이 이건데 여기에 570원의 이익을 얻었으니 최종적으로 얼마에 판매했다는 얘기입니까? 4,700. 네. 4,570. 난독증이 많아요. 우리만 난독증. 너하고 너를 연립하셔서 XY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갈게요. 자, 901번입니다. 901번은 문제 먼저 보시면 A 기계하고 B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A 기계가 A 기계와 B 기계가 처음에 30분 함께 작동시켰고요. 그 다음에는 A 기계만 45분을 작동시켰더니 780개의 생산물이 있었대요. 많이 만들어. 그 다음 얘는 같이 50분, 그 다음 B만 10분 움직였더니 760개를 생산했대요. 비만 혼자 놀잖아요.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1분 동안 A 기계와 B 기계가 각각 X개와 Y개를 생산한다고 합시다. 네. 되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는 뭐 30분이니까 X 플러스 Y, Y에 30분. 오케이? 거기에 45분이니까 45X 합해서 몇 개? 780. 780개.
여기는 50 x 플러스 y 함께 했어요. 플러스 X. y 10분 10x. 동안 너마저 왜 그러니? 760 이거 두 개 연립하면 x, y가 나오는데 오케이? 네. x가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 잠깐 마지막 좀 다시 한번 보려고 구하면 x가 8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1분 동안 8개인데 A 기계로 760개를 만들려면 몇 시간 걸리냐고 물어보았어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몇 분 걸리냐고. 8로 나누면 되죠. 네. 안녕하세요. 8로 나눠요. 1분에 8개 생산하니까 760개면 8로 나누면 그러네. 몇 시간 걸리는지 나오겠죠? 그래서 네. 8로 나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02번 갈게요. 건우가 등장하네요. 아, 문제가 있네요. 건우가 풀하는. 네, 건우가 풀겠습니다. 오늘 얼른 자, 건우 등장! 직사가 한개 있어요. 아, 문제 너무 쉬워요, 건우. 잘 아, 너무 봐요. 쉽다. 건우. 가로하고 세로가 이렇게 xm하고 ym가 있는데 첫 번째, 가로가 세로보다 얼마가 길대요? y 플러스 40. 네,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건우가 이거 한 바퀴를 돌 거야. 그럼 그 한 바퀴를 도는데 속력을 30으로 했을 때 1분에 30m 갔을 때 그때와 1분에 40m를 갔을 때 시간차가 6분이래. 오케이? 즉 속력이 더 느릴 때가 시간이 6분 더 걸리는 거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문장을 써놨어요. 오케이? 그럼 시간은 뭐 분의 거죠? 속력분의 30분. 속력 거리는 여기에서 총 한 바퀴를 돌았대요. 2x 플러스 가로 해주셔도 되고요. 네, Y. 좋아요. 이렇게 쓸게요. 이게 앞문장. 자, 뒷문장 시간은 40분에 40분에 이두 가지 쓰고 플러스 오케이. 얘는 분당으로 문제 나왔고요. 분속이고요. 6분 더 걸린다고 나왔어요. 그럼 그냥 6을 넣어주면 되죠. 됐어요? 네. 그 다음 마지막 문제 여기까지 하고 쉴게요. 자, 903번 봅니다. 문제 한번 읽고 올라와요. 네. 예주의 집과 버스 정류장은 3.1km 떨어져 있다. 예주가 오후 6시에 버스 정류장에서 집을 향해 도착하고 엄마와 오후 5시 3분에 집에서 버스 정류장으로 주예를 마중 나갔다. 예주는 시속 80m, 오빠는 아까 엄마야 왜? 야, 개연성이 떨어지. 야, 일반적인 지훈이처럼 해야지 할 거면 끝까지. 원장 속에서 자기가 말한 걸 놓치면 어떡하니? 자, 칠판 볼게요. 이런 상황이에요. 선생님, 예주도 나오고 주예도 나오고 엄마도 나오고 오빠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서 저 그 문제 못 풉니다. 방정식 넣어야 돼요. 그 문제 풀어 오시면 제가 1,000만 원 드릴게요. 못 풀어요. 문장이 2개인데 사람이 4명이에요. 근데 꼭 문장이 두 개를 들어오잖아요. 칠판 볼게요. 여러분, 집에서 예주가 5시에 버스에서 내린대요. 근데 오빠가 5시 5분에 예주를 마중 갈 거예요. 중간에 만날 거예요. 네. 자, 위험한가 보다 거리가. 오빠가 더 빠르니까 당연히 오빠가 이제 예주를 더 빨리 만나러 갈 수 있겠죠. 네. 자, 일단은 첫 번째. 예주가 걸은 거리 x미터, 그다음에 집까지의 거리를 y미터로 잡았어요. 이유는 얘가 분당 미터로 나왔기 때문에 미터로 잡았고요. 그러면 1.3km는 몇 미터로? 3.3km. 네, 1300m로. 어우, 엄청 훌륭해요. 그럼 x 플러스 y는 1300km. 300m로 바꿨고요. 됐습니까? 네. 자, 이 상태에서 얘네들이 서로 마주보고 만났다는 얘기는 같이 뭐 하는 시간이 같다? 속력은 다르죠. 걸은 시간. 거리도 다르죠. 하지만 시간은 똑같은 시간 동안 움직이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마주보고 왔을 때 시간이 같아요 라고 문제를 풀어요. 자, 그래서 시간이 같아요. 자, 오빠가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얼마? 100분의 y. 예주가 걸린 시간은 얼마? 80분의 x. 이해했어요? 네. 근데 누가 5분을 더 갔어요? 누가? 주예. 누가? 예주가 5분을 더 간 거죠. 오빠보다. 오빠가 5분 늦게 출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주가 5분 더 간 거라고요. 네. 이해했어요? 그럼 이건 네. 오빠잖아.
네. 이게 예주잖아. 그럼 네. 오빠는 5분 덜 간 거죠? 네. 근데 분속이니까 여긴 그대로 5를 써주면 되겠죠? 네. 네.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 뭐냐면 예주와 만나는 오빠가 시간. 예주와 오빠가 만나는 시간인데 시간인데 우리는 거리를 답으로 썼다고요. 네. 그래서 거리를 얘를 답을 계산을 해주면 얘가 예주가 걸은 시간이 800m가 나옵니다. 네. 오빠는 500m가 나와요. 네. 그러면 예주가 걸은 시간은 이게 예주가 걸은 시간이죠. 80분에 800m니까 10분 걸었네요. 네. 그러면 5시 10분에 오빠를 만나겠습니다. 네. 이해하셨나요? 음. 네. 운동장 둘레가 2km입니다. 네. 처음에 이게 조금 다른 문제하고는 좀 차이가 있네요. 민규가 출발한 지 5분 후에 찬우가 출발한대요. 그 얘기 즉슨 민규가 출발한 지 5분 후에 찬우가 출발하니까 민규가 X분 만약에 갔다 그러면 40분 갔다 그러면 얘는 몇 분 간 겁니까? 민규가 40분을 갔다고 하면 너는 몇 분 간 겁니까? 민규가 출발하고 5분 후에 찬우가 갈 거거든요. 민규는 40분 동안 움직였어요? 그럼 찬우는 몇 분 간 거냐고요? 하필 5분? 0분. 아니, 민규가 40분 동안 돌았어. 그럼 35분. 네. 아, 이게. 민규가 출발한 지 5분 후에 찬우가 갔으니까 찬우는 5분 덜 간 거잖아. 네. 그래서 35분 간 거야. 누구는? 찬우. 찬우.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돌았을 때는 얘네들이 반대 방향 이렇게 돌았을 때는 더 빨리 만나겠죠? 한 바퀴 네. 안에서 만나니까. 근데 민규는 12분 동안 돌았대. 그러면 찬우는 몇 분 간 겁니까? 몇 분 간 거죠? 찬우가? 7분? 7분 간 거죠? 5분 덜 간다고요. 이해하셨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문제에서 일단 나와 있지 않은 건 뭐가 나와 있잖아요. 얘네들의 각각의 속력이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선생님이 민규의 속력을 뭐라고 잡고 X. 분당 미터로 잡을게요. 그럼 이건 2000m로 바꿔놓을 거고요. 너를 그러면 x 미터 퍼 분당 x 미터 그 다음에 찬우는 분당 y 미터 같다라고 할게요. 됐나요?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 얘네들이 서로 만나려면 더 빠른 놈이 한 바퀴를 따라잡아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누가 더 빨라요? 민규. 네, 민규. 그러면 민규가 간 거리는 얼마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40x. 찬우가 가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15원. 네. 근데 같은 방향으로 가면 더해요, 빼요? 빼요. 빼야죠. 한 바퀴의 차이가 2000m가 나와야지 따라잡는다고요. 한 놈이 여기까지 왔으면 다른 한 놈은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오셔야 됩니다. 네.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 차이가 2000m가 나면 됩니다. 선생님 굳이 이거 뭐 구차하게 그림으로 그릴 필요 없겠죠? 네. 그래도 돼요. 반대 방향으로 12분 동안 민규가 간 거리는 얼마죠? 12분 동안 간 거리 12. 12 X. x 아, 이게 나. 이게 나야. 7분 동안 찬우가 간 거리는 7Y. 7y. 아, 그러면 반대 방향에서 서로 각각 걸어서 합해서 한 바퀴가 나오겠네요. 네. 되셨죠? 네, 두 개 합하면 얼마? 2천. 2000. 그럼 두 개를 연립하면 x하고 y 각각의 분당 미터가 나올 거고요. 속력이. 네. 문제에서 물어본 건 찬우가 두 바퀴 걸린 시간을 물어봤어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고요. 그럼 여기서 찬우의 속력은 y고요. y가 나왔겠죠, 문제에서. 거리는 두 바퀴니까 한 4000. 바퀴가 2000m니까 두 바퀴는 4000m라서 맨 마지막 구하고자 하는 답은 y분의 4000을 답으로 쓰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마지막 문제 읽고 올라와요. 네, 좋아요. 왜 춥지? 근데 여기 이제 커튼을 아예 못 열어요. 열어요. 어떻게 열어요? 줄기. 열 수 있어요, 저거. 그 식물이 뭔가 더 없어진 것 같아요. 식물 다 죽여버리면 되죠. 뭐. 열어볼게요. 무서워. 자, 여러분 봅니다. 강의 거리가 10km야. 강의 거리가 10km야. 내려올 때는 위에서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올 때는 배를 강이 밀어주죠. 그래서 배가 실제로 느끼는 속력은 강물이 밀어준 만큼 속력이 늘어납니다. 가속돼요. 오케이? 근데 올라갈 때 배가 강물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배는 올라가고 싶어요. 그럼 배의 속력
이 감속되죠. 누구만큼? 강물의 속력만큼 감속돼요. 맞죠? 네. 그렇지 않는다면은 배의 속력이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빠릅니다. 이유는 강물의 속력이 빠르면 계속 내려가는 일만 생깁니다. 네.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죠? 네. 네. 자, 기본적으로 정지한 강물에서의 배의 속력을 선생님이 봅시다. 킬로미터하고 시간으로 나왔으니까 x 킬로미터 퍼 아워로 잡을게요. 그 다음 강물의 속력을 y 킬로미터 퍼 아워로 잡을게요. 나 지금 뭐야? 오. 자, 그럼 칠판 볼게요. 총 1시간 45분인데 이 문제가 다른 문제보다 어려워서 시스템에 들어간 이유는 보통 앞에 요형들 보면 그냥 올라가는데 30분 걸려. 내려가는데 10분 걸려. 그리고 시간을 가르쳐주잖아. 네. 근데 이건 시간을 가르쳐주지 않고 왕복 시간과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시간이 몇 배 차이야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시간을 구할 수 있어요. 있죠. 네. 아, 이게 나. 1시간 45분은 1과 60분의 45. 15로 나누면 4분의 3. 그러면 4분의 7시간이죠. 있나요? 네. 4분의 7시간인데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내려올 때 시간의 2분의 5배래요.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해주면 각각의 시간이 나오나요? 몇 대 몇인 거야? 얘가 2면 얘는 5인 거죠. 이렇게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이 2에 해당된다면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5에 해당된다고요. 2분의 5니까. 맞아요? 네. 즉 전체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7분의 5에 해당되고요. 네. 원래 시간에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은 7분의 2에 해당되네요. 이해하셨어요? 네. 원래 지금 4분의 7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7분의 5에 해당되니까 4분의 5시간이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이라고요. 그다음 내려갈 때 걸린 시간은 4분의 7시간 왕복 시간 중에 7분의 2를 차지했기 때문에 2분의 1시간이 걸린 겁니다. 이제 다 가르쳐 주었죠. 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세울 때 두 개의 연립방 정식은 이렇게 세우죠. 야, 요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어차피 강물의 총 거리는 10km를 왔다 갔다 할 거야. 오케이? 내려갈 때도, 올라갈 때는 감속, 가속, 감속이라고요. 얼마만큼 감속? x, y. 이게 실제 속력, 배가 느끼는. 오케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올라갈 때 시간 얼마? 4분의 5시간. 됐나요? 네. 그 다음 내려올 때 걸린 시간 얼마? 2분의 1시간. 시간 덜 걸리는 거죠. 내려올 땐 더 가속되니까요. 빨리 내려와요. 그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의 속력은 x 플러스 y 가속. 이나요? 두 개 연립하시면 x, y 나오겠습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